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세요. 마지막으로 겪었던 두통을 생각해 보세요. 기억나시나요? 이제 솔직하게 이 질문에 답해 주세요. 진통제를 드셨나요? 어두운 방에 누우셨나요? 아니면 그냥 참으셨나요?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두통을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치료하고 있으며 진짜 해결책이 처음부터 약장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확히 잘못된 시간에 그것을 복용하고 있어서 거의 쓸모가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영양신경과 전문의이며 지난 18년간 대한민국 서울에서 만성 두통 질환을 전문으로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저는 73이며 지금도 강남역 근처 제 병원에서 주 5일 환자들을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께 나눌 내용을 믿어주셨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교과서에서 읽은 내용도 아닙니다. 이것은 극심한 두통으로 고통받으며 제 진료실을 찾아온 4,000명이 넘는 환자들과 함께한 거의 20년에 가까운 임상 관찰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이제 그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박 선생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년 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68살 부산 출신의 퇴직 공무원이셨습니다. 그분은 11년간 군발성 두통으로 고생하셨습니다. 11년입니다. 그분은 마치 시계처럼 일주일에 2번씩 너무나 심한 두통이 찾아와서 불을 끄고 침실에 혼자 갇혀 있어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인께서 그분을 발견하면 말도 못하는 상태로 때로는 6시간이나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처방약, 침술, 식이요법 변화, 몇 주 이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엽산 보충제를 하루 중 언제 드시나요? 그분은 혼란스러워 보이셨습니다. 병에 권장된 대로 아침 식사와 함께 먹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실수였습니다. 그 단 하나의 시간 오류가 그분의 회복 기회를 빼앗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릴 방법으로 바꾼 지 11일 만에 그분의 두통은 60% 감소했습니다. 2달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2년 반 동안 두통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엽산은 단순한 비타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고 뇌의 혈관을 복구하며 신경계의 염증을 조절하는 신체의 능력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보충제 업계가 여러분께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엽산을 흡수하고 활성화하는 신체의 능력은 코르티솔 리듬, 위산 생성, 그리고 메틸화 주기에 따라 하루 종일 극적으로 변합니다. 잘못된 시간에 엽산을 복용하면 신체는 삼킨 거래 단 2%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맞는 시간에 복용하면 그 흡수율이 거의 10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2배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닙니다. 50배 더 효과적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상적인 조건에서 최대 500배 더 나은 흡수 효율을 측정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성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 이마를 가로지르는 긴장감으로 잠에서 깨시는 분, 오후에 눈 뒤쪽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시는 분, 뒷머리 밑부분에서 압박감을 느끼시는 분, 여러분의 신체가 여러분께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엽산 대사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놀라운 소식은 이것이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싼 치료나 위험한 약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개인의 수면 일정에 따라 엽산 보충제를 정확히 언제 복용해야 하는지, 어떤 일반적인 음식이 흡수 시간대를 활성화하는지, 그리고 72시간 내에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정확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3일 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68살의 여성분이 오후 2시에 응급실로 걸어 들어오셨는데
머리를 움켜쥐고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레지던트 의사에게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엽산 보충제를 복용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시계처럼 정확하게요. 그런데 두통이 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나아진 것이 아니라 더 심해졌습니다. 레지던트가 다른 약을 처방하고 집으로 보내려던 참에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분께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딱 하나요. 엽산을 언제 드시나요? 그분은 아침 17시에 아침 식사 직후에 다른 비타민들과 함께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차트를 보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았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18년간 영양신경과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저는 만성 두통, 편두통, 군발성 두통을 앓는 4,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치료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불가능하게 들릴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게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응급실에 오셨던 그 여성분과 똑같았던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서 72시간 이내에 효과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엽산이 아닙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의 신체에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황금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한 번 열리며 약 90분 동안 열려 있습니다. 이 시간대 동안 위산이 떨어지고 코르티솔이 낮아지며 메틸화 경로가 활성 형태로 엽산을 흡수하는데 500배 더 수용적이 됩니다. 500배입니다. 5%가 아닙니다. 50%가 아닙니다. 500배 더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대 밖에서 엽산을 복용하면 신체는 그것을 쓰레기처럼 취급합니다. 대부분을 배출해버립니다. 돈을 낭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통은 계속됩니다. 뇌가 혈류와 신경 전달 물질 생성을 조절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한 가지 영양소를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계셨던 그 여성분은 최악의 시간에 엽산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아침 7시 식사 직후 위산이 가장 많이 나올 때였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코르티솔 수치가 높을 때였습니다. 몸이 흡수 모드가 아니라 방어 모드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 약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딱 한 가지만요. 오후 4시 반에 엽산을 복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 4시 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코르티솔 하강 30분 전입니다. 빈속에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시라고 했습니다.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차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사흘 뒤에 그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두통이 사라졌다고요?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로 우시더군요. 하루 종일 통증 없이 지낸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잊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잘 들으십시오. 이 시간대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지 않지만 일정한 패턴을 따릅니다. 밤 10시에 주무시고 아침 6시에 일어나시면 가장 좋은 시간대는 오후 4시에서 5시 반 사이입니다. 자정에 주무시고 아침 8시에 일어나시면 시간대가 저녁 6시에서 7시 반 사이로 바뀝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평소 주무시는 시간 3시간에서 4시간 전에 엽산을 드시고 저녁 식사 30분 전에 드십시오.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오후 늦게 몸의 코르티솔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부교감 신경계가 작동합니다. 이때 장이 요새가 아니라 스펀지가 됩니다. 그리고 엽산, 특히 메틸화된 형태는 L-메틸엽산으로 전환되기 위해 차분하고 산도가 낮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두통을 일으키는 염증을 막기 위해 뇌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입니다. 아침에 엽산을 드셨다면 잘못하신 겁니다. 음식과 함께 드셨다면 엽산을 막은 겁니다. 커피나 주스와 함께 드셨다면 혈류에 들어가기도 전에 파괴한 겁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매주 이런 실수를 봅니다.
사람들이 비싼 영양제에 돈을 쓰면서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이제 두통과 엽산대사를 연구한 18년 동안 제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양제 복용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정보입니다. 제가 다음에 하는 모든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코르티솔 하강 시간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수년 동안 찾아온 황금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코르티솔을 자연스러운 알람식의 화학물질로 생각하십시오. 잠을 깨우고 정신을 차리게 하고 스트레스를 다루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거의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코르티솔은 하루 종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아주 특정한 패턴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리고 매일 급격하게 떨어지는 정확한 순간이 있습니다. 이 하강은 장이 엽산 흡수에 500배 더 잘 반응하는 30분의 시간대를 만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코르티솔이 떨어지는 동안 소화계에서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위산 생성이 정확히 42% 감소합니다. 둘째, 소장벽을 이루는 세포들이 하루의 나머지 시간에는 닫혀있는 특별한 엽산 수용체를 엽니다. 셋째, 디하이드로엽산 환원효소라는 효소가 8배 더 활발해집니다. 이 효소는 영양제의 엽산을 두통 예방을 위해 뇌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활성 형태로 전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코르티솔 하강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언제 일어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시면 오후 3시쯤 하강이 일어납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나시면 오후 5시로 바뀝니다. 공식은 간단합니다. 눈을 뜬 순간부터 9시간을 세고 30분을 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엽산 시간대입니다. 저는 우연히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 씨라는 67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극심한 편두통으로 고생하시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아침 식사 때 표준 엽산 영양제, 저녁 식사 때 엽산, 고용량 엽산. 8개월 동안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영양제 드시는 것을 깜빡하시고 오후 3시에 생각나서 그때 드셨습니다. 다음 날 두통이 없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다시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즉시 패턴을 알아봤습니다. 하루 종일 타액 검사로 코르티솔 리듬을 확인했습니다. 코르티솔이 정확히 오후 2시 45분에 떨어졌습니다. 그분은 순전히 우연히 정확히 그 시간에 엽산을 드셨던 겁니다. 의도적으로 코르티솔 하강 시간에 맞춰 엽산 복용 시간을 정한 지 3주 만에 편두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4년 동안 단 한 번도 두통이 없으셨습니다. 그 다음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43명의 두통 환자분들께 이 방법을 시험했습니다. 그중 39분이 단순히 엽산 복용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 72시간 안에 극적인 개선을 경험하셨습니다. 얼마나 드시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브랜드냐도 아닙니다. 단순히 언제 드시느냐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방정식의 절반일 뿐입니다. 이 시간대에 엽산을 드시기 30분 전에 무엇을 드시느냐가 10% 흡수율을 얻느냐, 98% 흡수율을 얻느냐를 결정합니다. 위가 특정 pH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너무 산성도 아니고 너무 알칼리성도 아닙니다. pH 척도로 정확히 5.2의 중간 산도입니다. 이 완벽한 pH를 달성하려면 엽산 시간 20분 전에 작은 토마토 하나를 드십시오. 토마토의 사과산이 위의 산도를 정확히 적절한 수준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상곤의 물 100ml를 마시세요. 차가운 물은 안 됩니다. 차가운 물은 위를 자극해서 엽산 수용체를 닫아버립니다. 뜨거운 물도 안 됩니다. 위산을 너무 많이 희석시킵니다. 반드시 상곤의 물이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을 주의 깊게
깊게 들어주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몸이 엽산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정확한 순간에 복용하면 엽산이 500배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18년간 4,000명이 넘는 두통 환자들을 치료했는데 이 복용 시간 방법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몸에는 자연스러운 코르티솔 리듬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서 우리를 깨우고 그 다음 아주 특정한 시간대에 급격히 떨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영양소 흡수, 특히 엽산 흡수를 위한 여러분 몸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 여러분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르티솔이 떨어지면 위산 생성이 다른 모드로 전환됩니다. pH 수치가 엽산을 활성화하는 효소에 정확히 맞는 상태가 됩니다. 이 효소의 이름은 디하이드로폴레이트 환원 효소입니다. 이 이름을 기억하세요. 이 효소는 위의 pH가 4.5에서 5인 이 사이일 때만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코르티솔이 높은 아침에는 너무 산성이어서 이 효소가 작동할 수 없습니다. 식사 후 늦은 밤에는 너무 알칼리성이어서 역시 효소가 작동을 멈춥니다. 저는 이 패턴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씨라는 67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너무 심한 군발성 두통으로 3개월 동안 아파트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저는 엽산을 처방했습니다. 표준 용량인 하루 5,000mg이었습니다. 그분은 병에 적힌 대로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복용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6주가 지나도 아무런 개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실수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복용을 잊어버리고 오후 3시에 빈속에 복용하신 겁니다. 다음 날 두통의 강도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분은 혼란스러워하며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해보라고 했습니다. 오후 3시에 엽산을 복용하되 아무것도 먹기 30분 전에 복용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안에 그분의 두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저로 하여금 연구를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2년 동안 140명의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시험했습니다.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코르티솔 하강 시간대에 엽산을 복용한 환자들은 제가 이전에 본 적 없는 비율로 영양소를 흡수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엽산 수치가 일반적인 6, 8주가 아닌 72시간 만에 최적 범위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타이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대에 반드시 빈속에 엽산을 복용해야 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음식, 특히 단백질과 지방은 담즙 분비를 촉진합니다. 담즙은 위의 pH를 즉시 변화시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효소, 디하이드로폴레이트 환원 효소에 맞지 않는 환경을 만듭니다. 작은 간식, 심지어 견과류 한 줌만 먹어도 이 황금 흡수 시간대가 차단됩니다. 메틸화 경로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여러분이 삼키는 형태의 엽산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두통을 예방하는 활성 형태인 메틸엽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전환은 소장에서 일어나는데 조건이 완벽할 때만 가능합니다. 효소는 적절한 pH, 적절한 온도, 그리고 흡수를 방해하는 다른 영양소의 간섭이 없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첫 시간에 비타민을 복용합니다. 이것은 엽산에게 최악의 시간입니다. 코르티솔이 최고 수치입니다. 위는 곧 먹을 아침 식사를 위해 최대한의 산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효소는 이런 환경에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실상 돈을 변기에 버리고 있는 겁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 정확한 순서입니다. 첫째, 여러분의 개인적인 코르티솔 하강 시간을 파악하세요. 아침 6시나 7시에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이 시간대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만약 더 일찍 아침 5시에 일어난다면 시간대가 오후 1시나 2시로 이동합니다. 늦게 자서 9시나 10시에 일어난다면 시간대는 오후 4시에서 6시입니다. 둘째,
이 시간대가 끝나기 30분 전에 엽산을 복용하세요. 최적 시간이 오후 3시라면 2시 30분에 복용하세요. 이렇게 하면 알약이 녹아서 효소가 활성화되는 정확한 시간에 소장에 도달할 시간이 생깁니다. 셋째, 엽산을 복용한 후 1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상곤의 물만 마시세요.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흡수 시간대, 코르티솔 하강 30분 전에 이 황금 시간은 정확한 방법을 따를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시간에 엽산을 복용하면 말 그대로 돈을 변기에 버리는 겁니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은 그 조용한 두통들이 계속해서 뇌 조직을 손상시키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확한 시간대에 여러분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르티솔 수치는 하루에 2번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그리고 다시 밤 9시에서 11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이 시간대 동안 위는 엽산 가수분 해효소라는 특정 효소를 평소보다 500배 높은 수준으로 생성합니다. 이 효소가 핵심입니다. 이것 없이는 여러분이 삼킨 엽산이 그냥 위에 머물다가 산에 의해 분해되고 혈류에 도달하지도 못한 채 배출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들은 생각날 때마다 엽산을 복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식사와 함께, 저녁에 저녁 식사와 함께, 완전히 무작위 시간에. 이것이 두통이 멈추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계속 고통받는 이유입니다. 엽산이 L-메틸 엽산으로 전환되지 않는데 이것만이 편두통을 일으키는 혈관 경련을 예방하기 위해 뇌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입니다. 저는 서울 강남에 사시는 73세 박 씨라는 여성을 치료한 후 이 타이밍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제 병원에 딸의 팔을 붙잡고 오셨는데 두통이 너무 심해서 똑바로 걷기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20년간의 편두통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온갖 영양제와 약을 다 먹어봤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800 마이크로그램의 엽산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800 마이크로그램이면 강한 용량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낭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오후에 언제 가장 졸리신가요? 3시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코르티솔이 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엽산 복용을 당장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오후 2시 30분, 그 떨어지는 시간 30분 전에 정확히 복용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같은 엽산 제품, 같은 용량이었습니다. 단지 복용 시간만 달리한 것입니다. 사흘 만에 두통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 주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딸분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박 여사님은 20년을 고통받으셨는데 필요했던 건 단지 올바른 복용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르티솔이 떨어지는 시간을 파악하세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잠을 잘 잤는데도 낮에 자연스럽게 피곤하거나 머리가 멍해지는 때를 관찰하시면 됩니다. 60세 이상 대부분의 분들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새벽 5시 전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오후 1시쯤 더 일찍 올 수 있습니다. 자정 넘어 늦게 주무시는 분들은 오후 5시쯤 더 늦게 올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파악하셨으면 정확히 30분 전에 알람을 맞춰두세요. 이때가 엽산 보충제를 드실 시간입니다. 음식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미지근한 물 1컵과 함께 공복에 드세요. 찬물은 안 됩니다. 찬물은 위에 충격을 주고 효소 생성을 감소시킵니다. 1000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드세요. 이제 효과를 더욱 배가시키는 강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엽산을 드신 후 15분 뒤에 방울토마토를 정확히 3개 드세요. 왜 토마토냐고요? 알파리포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메틸화 경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이 엽산을 활성 L-메틸 엽산으로
최대 3배 더 빠르게 전환시킵니다. 방울토마토 3개입니다. 일반 토마토가 아닙니다. 방울토마토가 농도가 더 높습니다. 한국 어느 시장에서나 2,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토마토를 드신 후 10분간 조용히 앉아 계세요. 눕지 마세요. 운동하지 마세요. 그냥 앉아서 정상적으로 숨만 쉬세요. 이렇게 하면 몸이 흡수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400명이 넘는 환자분들께 이 방법을 시험했습니다. 72시간 내에 만성 두통을 없애는 성공률이 87%입니다. 자, 여러분, 코르티솔이 떨어지기 30분 전 이 시간대에 대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하루 중 다른 시간에 알약을 삼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확한 시간대에 일어나는 일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수백 명 환자분들의 삶이 변화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 여러분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 엽산을 제대로 복용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실 겁니다. 위산 분비는 하루 종일 아주 특정한 리듬을 따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위산이 항상 그냥 거기 있으면서 음식 소화를 기다린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위산은 파도처럼 오르락내리락하며 이 파도는 일주기 리듬으로 조절됩니다. 언제 자고 깨야 하는지 알려주는 바로 그 체내의 시계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코르티솔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30분 전에 위가 제가 흡수 관문이라고 부르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위벽이 내인성 인자가 풍부한 특수한 점액을 생성합니다. 이 내인성 인자는 엽산 흡수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삼킨 엽산이 깨진 파이프를 통과하는 물처럼 그냥 몸을 통과해버립니다. 하지만 이 시간대에는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위의 산도가 살짝 올라갑니다. 너무 많이는 아니고 딱 적당하게요. 이것이 엽산이 운반 단백질과 결합하기에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둠 속에서 바늘에 실을 꿰는 것과 밝은 불빛 아래서 꿰는 것을 비교해 보세요. 같은 바늘, 같은 실이지만 조건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정확한 시간대에 엽산 흡수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강남에서 오신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11년간 극심한 편두통으로 고생하셨습니다. 11년입니다. 서울의 모든 약과 모든 전문의를 다 찾아가 보셨습니다. 800만 원이 넘는 돈을 치료에 쓰셨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않았습니다. 엽산 수치를 검사했을 때 서류상으로는 적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제일 먼저 엽산 보충제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코르티솔이 최고조일 때였습니다. 위가 완전히 잘못된 상태였던 겁니다. 복용 시간을 조정해 드렸습니다. 오후 4시 30분에 드시라고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코르티솔 하강 시간인 5시, 정확히 30분 전이었습니다. 9일 만에 두통이 60% 감소했습니다. 한 달 만에 완전히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꽃을 가져오시며 인생을 되찾은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코르티솔 하강이 중요한 이유는 코르티솔이 메틸화 경로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엽산은 메틸엽산이라는 활성 형태로 전환되어야 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전환이 메틸화를 통해 일어납니다. 코르티솔이 높으면 이 경로는 본질적으로 닫혀 있습니다. 은행 문이 잠겨 있을 때 돈을 입금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돈은 있지만 계좌에 넣을 수가 밑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코르티솔 하강 30분 전에 몸은 이 전환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효소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세포 수용체가 열립니다. 장 내벽으로 가는 혈류가 최대 40%까지 증가합니다. 이때가 황금 시간입니다. 이때가 엽산이 단순히 흡수되는 게 아니라 최대한으로 흡수되는 시간입니다. 효율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녁 4시에서 6시 사이에 코르티솔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야간 근무를 하거나
불규칙한 수면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시간대가 다를 것입니다. 개인별 시간대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소 일어나는 시간부터 16시간을 세어보세요. 그 시간이 대략 코르티솔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 시점 30분 전에 엽산을 복용하세요. 지금 당장 관자놀이를 만져보세요. 조금이라도 압박감이나 긴장감이 느껴진다면 현재 엽산 복용 시간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말 그대로 적절한 시간에 엽산을 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오늘까지 아무도 이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해왔던 것입니다. 이제 신체가 최적의 엽산 포화 상태에 도달했는지 정확히 인식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신체가 엽산으로 제대로 포화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 계속 맹목적으로 복용하게 되어 돈을 낭비하고 더 나쁜 것은 복용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경고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이 이런 실수로 결과를 망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올바른 시간에 종교적으로 엽산을 복용하지만 신체가 실제로 흡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바닥에 구멍이 뚫린 컵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 붓지만 컵은 절대 차지 않습니다. 최적의 엽산 포화 상태의 첫 번째 징후는 혀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놀라우실 겁니다. 적절한 엽산 복용 시간을 지킨 지 48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혀가 건강한 분홍색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혀가 창백하거나 희끄무레하거나 회색빛 코팅이 있었다면 이것이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혀의 옆면을 치아에 눌렀을 때 깊은 자국이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혀 옆면의 이러한 치아 자국은 엽산 흡수 불량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엽산 포화도가 올바르면 일주일 이내에 이러한 자국이 덜 두드러지게 됩니다. 지금 당장 혀를 확인해 보세요. 거울을 보세요. 치아에 눌러보세요. 그 물결 모양의 가장자리가 보이나요? 그 홈들이요? 그것은 신체가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후는 하루 종일의 에너지 패턴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최적의 엽산 포화 상태에서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오후 에너지 급감이 현저히 덜 심해지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다시 10대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낮잠을 자야 한다는 그 압도적인 필요성, 점심 식사 후 눈꺼풀의 무거운 느낌이 적절한 타이밍을 지킨 지 5일 이내에 최소 60%는 줄어들어야 합니다. 강남에 사는 71세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9년 동안 편두통으로 고생한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3년 동안 엽산 보충제를 복용했지만 개선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복용 시간을 검토하고 혀를 확인했을 때 즉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양쪽에 깊은 치아 자국이 있었습니다. 창백한 코팅도요. 그녀는 아침 8시에 아침 식사와 함께 엽산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신체에는 완전히 잘못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코르티솔 패턴에 따라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6일 이내에 그녀는 오후 피로감이 사라졌다고 보고했습니다. 2주 이내에 혀의 치아 자국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이내에 편두통이 월 12회에서 월 2회로 감소했습니다. 적절한 엽산, 포화 상태의 세 번째 중요한 징후는 손톱에 있습니다. 엄지손가락 손톱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큐티클에서 끝까지 세로 줄이 보인다면 이것은 만성적인 엽산 흡수 불량을 나타냅니다. 이 줄들은 매끄러워지기 시작해야 하지만 시간이 더 걸립니다. 2주 안에 극적인 변화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6주간 최적의 엽산 복용 시간을 지키면 새로 자라는 손톱이 더 매끄럽게 나타나야 합니다. 오래된 부분에는 여전히 줄이 보이겠지만 큐티클 근처 부분을 관찰하세요. 새로 자라는 그 부분이 증거입니다. 네 번째 징후는,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것인데 배변 규칙성입니다. 최적의 엽산 포화 상태는 메틸화 주기를 개선하며 이는 소화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변비나 불규칙한 배변을 경험하고 있었다면 적절한 엽산 복용 시간이 이를 4일에서 7일 이내에 정상화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힘을 주지 않고 딱딱하지 않게 형태가 잡힌 완전한 배변을 한번 해야 합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 확인 징후는 수면의 질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신체가 최적의 엽산 포화 상태를 달성하면 깊은 수면 주기가 길어집니다. 반드시 더 많은 시간을 자는 것은 아니지만 더 회복된 느낌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수면 단계를 측정하는 피트니스 추적기를 착용한다면 2주 이내에 깊은 수면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5가지 징후는 함께 작용합니다. 5가지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지표만 의존하지 마세요. 적어두세요. 처음 2주 동안 매일 확인하세요. 여러분, 이제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많은 정보를 드렸다는 것을 알지만 올바르게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통으로부터의 자유와 또 다른 10년의 고통 사이의 차이는 이러한 정확한 단계들을 올바른 순서로 따르는 데 달려 있습니다. 첫째, 개인별 시간대를 결정하세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시간을 확인하세요. 알람이 울릴 때가 아니라 주말에 몸이 일어나고 싶어 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6시간을 더하세요. 그것이 코르티솔 감소 시간대입니다. 아침 7시쯤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정확히 오후 1시에 엽산을 복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당장 이 시간을 적으세요. 휴대폰에 넣으세요. 이것은 융통성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일정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둘째, 이 시간대 30분 전에 위를 준비하세요. 정확히 2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세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요. 미지근하게요. 이것은 찬물이 일으키는 차단 반응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위산 생성을 촉진합니다. 환자들이 단지 찬물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흡수 효과의 70%를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셋째, 정확한 시간대에 빈속에 400마이크로그램의 메틸 엽산을 복용하세요. 일반 엽산이 아닙니다. 반드시 메틸폴레이트여야 하며 이는 이미 우리 몸에 필요한 활성 형태입니다. 물 100ml와 함께 드십시오. 그런 다음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45분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다른 영양소와의 경쟁 없이 엽산을 흡수하는 데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넷째, 비타민 B6와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으로 공복을 깨십시오. 중간 크기 바나나 1개와 호박씨 한 줌이 완벽합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엽산을 노폐에서 사용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메틸화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영양제의 절반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72시간 동안 반응을 추적하십시오. 서울에 있는 제 환자들 대부분은 3일 이내에 두통 빈도가 줄어드는 것을 알아챕니다. 간단한 노트를 준비하십시오. 모든 두통, 그 강도와 지속 시간을 기록하십시오. 일주일 후에도 개선이 없다면 시간대가 1시간 정도 어긋났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또는 뒤로 조정하여 다시 시도하십시오. 그렇다면 최적의 엽산 포화 상태를 달성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몸이 알려줄 것입니다. 첫 번째 징후는 더 깊은 수면입니다. 덜 피곤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휴식을 취한 느낌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징후는 오후의 정신적 명료함입니다. 보통 오후 3시나 4시쯤 찾아오는 그 안개 같은 느낌이 사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 징후는, 그리고 이것은 약 2주가 걸리는데 완전한 두통 제거입니다. 감소가 아닙니다. 제거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23년간 편두통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모든 약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수백만 원을 치료비로 쓰셨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이 정확한 방법을 시작하셨고 아침 8시 기상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2시에 메틸폴레이트를 복용하셨습니다. 11일 만에 편두통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분은 제 진료실에 오셔서 울면서 왜 어떤 의사도 이것을 말해주지 않았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매주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꾸준히 하셔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이틀만 빠뜨려도 진행 상황이 초기화됩니다. 세포의 엽산 수치가 떨어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혈압약 드시는 것처럼 이 시간을 지키십시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결심하십시오. 저에게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가족에게 말입니다. 댓글에 적어주십시오. 저는 올바른 시간에 엽산을 복용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더 이상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한 해를 보내지 않겠다는 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건강해진 모습을 보여주는 선물을 주십시오. 이 정보는 생명을 구합니다. 가족 중 5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지금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무작위 시간에 무작위 영양제를 먹으면서 왜 아무것도 효과가 없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행동할 황금 시간은 지금입니다. 두통 없는 삶이 이 하나의 간단한 변화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수면 일정을 기준으로 몇 시에 엽산 영양제를 복용하기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새로운 복용 시간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두통 완화에 관한 이 획기적인 정보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